네, 이승원 강동뉴스 통찰의 시대 마지막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책에서 한 얘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저희가 수업 중에 한 얘기랑 연관이 있어서 수업 중에 한 얘기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재승 교수님이 예전부터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호수 같은 눈망울을 가졌어. 이것이 이제 지금은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지만 너의 눈동자는 호수 같아. 이것이 이제 눈동자랑 호수라는 것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걸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빼고 이제 이거를 살면서 처음 들었다 생각한다면 눈동자랑 호수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동떨어진 두 개의 개념에서 어떤 연결점인 공통점을 찾았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느낌의 이야기를 몇 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념에서 새로운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 이 단순히 뭐 방금 비유를 예로 들었지만 비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뭘 하더라도 이제 창의적인 연구 혹은 이제 창의적인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떨어져 있는 연결된 적이 없는 것을 연결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될 만한 것은 이 책에서도 몇 번 강조가 된 것처럼 예술에서의 창의성과 과학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창의성이 굉장히 같은 종류의 것이다. 예술이랑 과학이 그런 종류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수준의 이야기도 정재수 교수님 이야기도 어떤 뇌 인지과학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창의성은 이제 어떤 무의식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어떤 눈동자와 호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붙였더라도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이것을 연결을 할 수가 있다. 문적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연결이 된다고 이제 이 책과 그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뭔가 했던 생각이랑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점점이라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웃는 얼굴이다라고 스마일 표시를 보고 우리가 그걸 웃는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웃는 얼굴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점점의 선인데 근데 그거를 보고 웃는 얼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록 우리의 뇌라기보다는 어떤 신경 회로가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진화론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왜냐하면 얼굴을 잘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서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표상이 굉장히 물질중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물질중심적인 표상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선이나 점이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것만 보고도, 아, 이게 뭐구나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연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책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 진화라는 것이 그거가 특히 이제 심리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진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것이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해줘서 아 이거는 계속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회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제 교수님이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이제 환각을 보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문제가 이 도파민과 관련된 도파민 수용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고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이
뭐랄까, 이 하이해지는 것이 잘 일어난다.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환각이나 이런 것이랑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보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버리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환각이나 환청 또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서없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창의식은 무의식에서 나오고 무의식이 이제 아까 우리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개인의 기억이나 어떤 이 머릿속에서 이제 보는 어떤 설계되어 있는 렌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이제 봐서 형성된 무의식으로부터 그 서로 동떨어진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나오는 것이 창의성이고 무의식은 기억과 본능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 기존에 있는 것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라는 관점과 과학과 예술에 유사한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관점 그리고 또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과학이나 뭐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아주 가끔 있단 말이죠. 아주 인지까지 모르고 가끔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파민의 굉장히 유사한 이유로 한쪽에서는 환각과 환청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무의식에서 공통점을 찾고 대상을 인식하며 나오는 어떤 도파민이라든가 그런 보상이 창의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또 연관돼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생태학을 듣고 있는데 생태학 교수님이 이 아하의 순간, 유레카의 순간을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 나오는 도파민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게 내가 창의적인 어떤 것이 딱 나왔을 때, 이 굉장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것 자체가 뭔가 도파민을 주고, 그것이 창의력이고, 그것이 도파민을 주고, 그래서 이제 진화적 이유로 보상을 주는 어떤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주는 세상의 범주 하나, 추상에서 형상을 인식을 하거나 표상을 구축하는 것이 무의식 속에서 이제 의식적으로는 거리가 먼 대상을 연결하면서 일어나고 그게 이제 보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파민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과 연관된 어떤 환각이나 환청 혹은 이제 서번트 좋은 것, 과학과 예술에서 재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뭔가 어떤 연결된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이게 어떤 하나의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잘 모르는 수준에서 마음과 이 신경과 뇌를 연결할 수 있는 도파민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도파민과 창의성과 과학예술 이것들을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축이 단단한 견고한 축은 아닌 것 같지만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보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저자의 설명과 창의적 발견을 하는 순간의 어떤 즐거움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예술의 창작과 관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적 발견 이런 것들이 수많은 창의성과 창작의 순간에 창작 기계인 뇌가 나름대로 감각을 재구성해서 어떤 인지와 공감에 성공을 했을 때 얻는 보상으로 뭔가 보편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변적이고 뭔가 비약이치한 생각이지만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요. 또 창작자와 관람자의 차이는 이제 그것이 무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것인지,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것인지와 혹은 이제 다른 이가 구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아까 말한 그 보편적인 과정을 하는 것인지 차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나와 있는 게 없이 내 무의식 속에서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상을 딱 받고 도파민이 딱 뿜어져 나오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써내고 연주해내고 하는 것이고
그 도파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내가 이 찾아놓은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나왔던 창의성을 이제 그려놓음으로써 이 구현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딱 표현을 함으로써 나오는 도파민이 있는 것 같고 떠올랐을 때 나오는 도파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람을 하면서 도파민 느끼는 사람들은 관람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했던 과정을 이들이 그려놓은 걸 보고 우리도 이제 따라서 하면서 하는 것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영상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영상을 찍어봤고 통찰의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